베이스는 이제 고등학교 걸로 베이스를 볼 거고 중학교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101조 고등학교 책 101조 보시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면서 출발하는 거지. 자, 여기다가 뭐 하나 체크해 놓을 거냐면 a는 0이 아니다 있죠? 거기다가 체크 하나만 해놓읍시다. a는 0이 아니다. 자, 왜 a가 0이 되면 안 될까요? 요거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깨져버리니까 방정식이.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2차 방정식일 때는 a는 0이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방정식에서는 나누어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시작하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얘는 당연히 0이 아니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인데 여기 0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방정식이라만 되어 있고 이 식을 딱 주는 거야. 방정식이라만 하고. 그러면 이 식이 2차일지 1차일지 상수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뭔 차이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얘가 2차일 때는 a가 0이 아니겠죠. 방정식이면. 아니 2차 방정식이면. 근데 2차 방정식이 아니면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게 은근히 너희들이 발견을 잘 못해. 왜냐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그냥 샤르륵 읽고 넘어가다 보니까 금방 지나칠 수 있는 포인트야.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는 쌤 한 번 더 알려주긴 할 텐데 꼭 체크를 해놓고 잘 확인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거 볼까? 자, 두 번째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옆에 중3 것도 같이 펴놓은 친구들을 보면 그 112쪽에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 중학교 때 나오는 해는 무조건 다 뭐냐면 실근입니다. 실근. 실수인 근만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거 배울 때 이거 배웠잖아. I 배웠잖아. I. 이 I는 허수잖아요. 허수기 때문에 얘는 허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거랑 고등학교 거를 조금 차이를 보자면 자, 중학교 때는 이따가 할 거야. 이제 이거 한별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이 식에서 이게 만약에 0보다 컸을 때는 중학교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다 이렇게 부르고, 이게 0이면 중근이 있다. 서로 같은 두 근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중학교 거에서는. 근데 고등학교 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중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해서 꼭 반드시 해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두 개가 다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고개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 범위에서 구했죠. 중3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는 복소수 범위에서 x제곱은 마이너스 9 이런 것들은 뿔마 3i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중에 나랑은 뭐 안 배울 수 있지만 수원 이거보다 두 단계 더 간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면 막 이런 거 배워요. x의 4제곱일 때 뭐 7 이런 거 구하라는 거 배우거든. 4제곱 근일 때. 그 다음에 5제곱일 때 8 이런 거 구하라는 소리를 이제 많이 할 텐데, 자, 기본적인 이 수학에서 어떤 그 체계가 이래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지. 얘는 몇 차? 2차고 이건 몇 차지? 3차, 4차, 5차잖아. 1차에서는 근이 하나, 2차에서는 근이 2개, 3차에서는 3개, 4차에서는 4개, 5차에서는 5개. 요게 기본 세팅이야. 모든 식이 다 그래. 차수에 따라서 개수가 다른데,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중학교 때는 허수를 안 배웠잖아. 허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근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무조건 차수에 따라서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다만 이게 개수가 근의 개수가 3개라고 해서 셋 다 실수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3개 중에서 뭐 2개가 허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허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근은 3개라는 거, 4개라는 거. 근데 지금은 여기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2개의 근을 갖고, 특히 두 실근이 같을 때 중근이라고 한다. 항상 2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됐을까요? 대신에 이제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지. 들을만 하지.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중학교 거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쪽 117쪽을 펴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고등학교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고 배우냐면 세 가지를 배우거든. 크게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배워 있고,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웁니다. 제곱근을 이용한 거 이따가 뒤에 볼 겁니다 한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근해 공식 쓰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배워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거 보면 두 번째 거인 제곱근을 이용하는 건 없죠. 제곱근 이용하는 건 없고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랑 근해 공식 이용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되,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는 식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근해 공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짝수 공식 있지, 이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못 푸는 건 아니고.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갖고 푼다는 거,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그 중학교 거 117쪽 살짝 보시면 그 밑에 중근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중근? 자, 중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해가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우리 중근이라 그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밑줄을 쳐놓고 없는 사람들은 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중근을 가지려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랑 똑같아.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거는 또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많이 했던 조건입니다. 요거 기억나?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는요. 식에서 요거 계수끼리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완전 제곱식도 같고 중근도 같고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거 117쪽에 보면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반의 제곱, 내가 처음에 가르칠 때 그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이 반의 제곱 더 이상 몰라도 돼요.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씩 요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 꼭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몇 가지 볼 텐데 일단은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이 중학교 책의 121쪽에 보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있어요. 책 없는 사람 괜찮아, 내가 써줄 거니까. 자, 그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 자, 거기 이제 식이 두 개 있죠. 1번하고 2번. 1번, 2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 요게 중근을 가져야 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런 식이 성립하려면 abc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것부터 찾아보자. 자, a가 얼마일까요? a가 1.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니까 a가 1. 그 다음에 b는 얼마일까? b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c를 조심해야 됩니다. c는 5가 아니라 5 마이너스 k, 여기까지가 c인 거야.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조식 한번 맞춰보자. b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4 a 그리고 c 이렇게 해주면 요게 0이 돼야 된다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4 날리고 16 날리고 4로 바꾸고 이때 k 값은 0입니다. k는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됐죠?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식이네. 자, 요식 갖고 한번 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6은 0. 요식 갖고 한번 해볼게. 자, 얘는 a가 얼마지? 얘도 1이네. a가. b는 얼마지? b가 k지. c는 36이야.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 b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 이렇게 할 거고 마이너스 4 a c 요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한번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곱하지 마세요. 곱하지 말고 일단 놔둔 상태에서 k 제곱하고 이거 이쪽으로 반대로 넘겨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6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k가 제곱이잖아. 얘네들 다 보니 제곱수 아니야? 그치? 이건 뭐의 제곱? 2의 제곱이고 얘는 6의 제곱이라는 소리야. 아, 그러면 k가 12나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 10이 어떻게 나왔냐면 2랑 6만 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k가 두 개가 나오는데
k가 10일 때랑 마이너스 10일 때를 다 써줘야 돼. 지금은 여기 조건에 k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지. 그냥 상수 k값만 구하겠으니까. 자 그러면 k가 10일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0 이런 식이 나오겠다. 그렇지? 근데 요것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중분을 구하라 했으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얘는 계산 안 할게. 바로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x는 6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k라는 값이 양수다 그러면 요것만 쓰는 거고 위에 거가 음수다 그럼 요것만 쓰면 되고 지금처럼 없다 다 써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책으로 와서 103쪽을 보실까? 고등학교 책 103쪽.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우리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나씩 좀 해볼 건데요. 웬만하면 근해 공식 쓰자. 근해 공식 쓰는 게 편하니까. 그 필수 예제 1번에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부터 볼게. 첫 번째 거는 너네가 그냥 해보면 되고.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이거 6 곱하면 좀 간단해지겠지. 6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6을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 3x제곱 플러스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될까요? 6만 곱한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써볼게. 이건 인수분해가 바로 잘 안 떠오르니까.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하나씩 숫자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해봤더니 이 안에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일걸? 16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0인데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거 i로 끌어내주세요. i로 끌어내면 요거는 이렇게 바뀌겠지. 루트 20 i 이렇게 바뀔 거고 루트 20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2루트 2루트로 바꾸면 2루트 5i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마지막이야 2로 다 나눠줄게.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허근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허근이 이제는 막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지. i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1번은 왜 안 했냐면 1번은 실근 나와서 안 했어. 1번은 답이 마이너스 1하고 10인가 그럴 거야. 이건 너희가 해보면 되고 2번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잘 안 보이는 게 있거든. 웬만하면 보일 텐데 잘 안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인수분해에다가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냥 근해 공식 써. 이거 하나 쓰면 다 끝나니까. 알겠지? 자, 그다음 밑에 두 번째 거 보자. 자, 이거를 풀려고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루트 2-1이지. 루트 2-1. 이러면 풀기가 조금 곤란해. 좀 곤란해. 그리고 이거를 곱셈 공식을 아니 근해 공식을 바로 쓰려고 또 보면 b의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b가 루트 2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또 얘 제곱하면 루트가 또 나와. 그러면 너희가 이런 거 안 배웠잖아. 루트 안에다가 이렇게 루트 넣고 이런 거 안 배웠죠. 그래서 바로는 못하고 자 거기에 밑에 설명에 이런 말이 되어 있거든. x의 제곱의 개수가 무리수이면 양변의 적당한 무리수를 곱해서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한 후 방정식을 푼다. 그거 찾았나요?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인 거 알지? 적당한 숫자를 곱하는 소리는 니들이 찾으라는 소리야.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둘 거는 뭐냐면 뭐 유리화에다가 하나만 딱 비춰 하나부터 x의 개수를 유리화. 결국 다른 것을 신경 써가지고 좀 숫자를 많이 편하게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x제곱 2차항의 개수만큼은 유리수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자, 그 2차항 개수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 루트 2-1이지. 여기다가 뭐 곱하면 유리수 될까요?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곱해버리면 금방 유리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곱해보자. 그리고 지금은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게 등식이잖아.
등식이니까 양변에는 왼쪽 오른쪽에만 똑같이 해주면 돼. 대신 지금은 또 더 쉬운 게 우변 0이죠. 아예. 그러니까 우변은 아예 신경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거를 곱빼보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을.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 x의 제곱으로 바뀌고, 왜냐면 합쳤으면 2-1이니까 마이너스 똑같은 거 두 개 올라가죠. 이렇게 요거 x 플러스 2 괄호 열고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 좀 해볼까? 이거 계산하면 이제 2루트 2 플러스 2고 요거 계산하면 2 플러스 1에다가 2루트 2니까 2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2루트 2 플러스 3. 야, x 값이 그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야? 이거 또 여기 이게 있네. 그치? 또 루트가 있네. 근데 너희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보여.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돼. 신기하지? 알았어.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요거 해 하나 나오고 요것도 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x는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인수분해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시간을 두고 좀 많이 연습하면 이런 것들도 보일 때가 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104쪽 볼까요? 104쪽. 자, 104쪽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근이 1일 때 실수 a값과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디다가 밑줄을 쳐볼 거냐면 문제에 있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거기다가 밑줄을 하나만 쳐보겠습니다. 자, 얘를 왜 밑줄을 치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당연한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 너희들 이 식을 봤을 때 a-1x의 제곱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 지금 이 식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x의 제곱이 뭔지 x의 제곱의 개수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야. 이거 a-1이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는 2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절대로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염두를 해두면서 가보겠습니다. 한근이 1이라고 하니까 x 자리에다가 1을 전체적으로 쫙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식이 a-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2 괄호 열고 a-1은 0 이런 식이 나옵니다. 1을 싹 다 대입한 거야. 정리 한번 해볼까? 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가 하자. 아니 마이너스가 하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다시.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a가 1하고 2 둘 중에 하나란 소리네. 이렇게 그치? a가 1 또는 2 이렇게 나올 텐데 아까 전에 처음에 이거 짚고 갔었잖아.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말해서 a-1이 0이면 안 되고 a가 1이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때는 요거 1 같은 거 버려주는 거야. 1 버려주고 요것만 딱 남기는 거지. a는 2. 자, a는 2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한근을 더 구하라고 했죠. 다른 한근 더 구하라 했으니까 A2 넣으시고 A2 넣으시고 식 정리하시고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식을 정리하면 나중에 한번 해봐. 자, 그럼 x, x하고 2, 1이니까 아까 한근 1이라 나왔지? 다른 한근 2 이렇게 두 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중간에 넘어간 건 계산이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자, 요거 a 구할 때 1로 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나왔다면 1로 써도 괜찮아.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 썼는데 if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a가 1일 때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말 나와 있으면 1도 돼요. 근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지금 1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5쪽을 봅시다. 105쪽.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5쪽에 있는 거는. 자, 이 105쪽은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 기호 들어간 게 처음에 위에 예제를 보면 이게 절대값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값이 2개 들어간 것도 우리가 할 거거든요. 오늘 2개 들어간 것도 같이 할 텐데 2개 들어간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범위도 나눌 것도 많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근데 먼저 이 절대값 문제 하기 전에 좀 2가지만 필기 해놓고 갈게. 뭘 좀 필기 해보시냐면 요거 좀 필기 해놓을게.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일단 2개 먼저 필기해놓고 얘기 좀 할게요. x의 제곱은 절대값 x제곱하고 똑같다. 두 번째는 루트 x의 제곱이 절대값 x랑 똑같다. 이 2개 필기해봅시다. 자, 다 필기했나요?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볼게.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이 똑같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x가 양수잖아? 2 같은 거잖아? 그럼 2 제곱하면 4고 이 절대값은 2니까 그거 제곱해도 어차피 4잖아. 근데 음수면 마이너스 2죠. 그거 제곱하면 4지.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할 때 같이 통째로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지만 이렇게 쓰면 얘는 마이너스 4인 거 아니? 요거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근데 우리 절대값은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없지. 무조건 다 양수로 만들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양수로 만들고 제곱을 때릴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요거야. 얘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 때도 했지. 요거 나갈 때 x로 나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절대값도 이게 안쪽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갈 거고 x로, 그 다음에 음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어서 나갈 거거든. 그 두 가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요거를 2차식으로 갖고 바로 풀면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1차식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2차식으로 다시 올게요. 그 100쪽을 한번 잠깐 볼까? 100페이지 1차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1차식. 자,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범위를 우선 나눌 거야.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자, 거기 박스에도 써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시를 같이 보시면 예시가 절대값 x-1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거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일까? 1이지 1. 요 1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나눌 거야. 자, 얘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 절대값 x-1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안쪽에 있는 게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마치 루트 나오듯이 똑같이. 그런데 만약에 x가 1보다 작잖아. 그럼 1보다 작으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거꾸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눈 이유, 이렇게 나눠야만 하는 이유를 알겠지. 두식 다르니까. 자, 이때 한번 볼까? 이때는 좌변은 이거고요. 우변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2x 플러스 7 이렇게 씁니다. 우변은. 그러면 넘어가면 x 값이 얼마로 정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8로 정해질 텐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로 정해질 텐데 근데 이게 말이 될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이미 전제해놨잖아. 근데 x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로 잡아주면 안 돼. 이건 해가 없다. 이렇게 할 거고 밑에 거 볼까? 이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7이고 3x가 마이너스 6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지 보냐면 요게 1보다 작지. 근데 요거 1보다 작은 거 같지. 그런 거 괜찮잖아. 그래서 요거는 해가 맞다.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만 써주게 될 겁니다. 그 절대값을 이용한 식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나눠놓고 그 범위에 맞는 것만 답을 찾아줄 거야. 요거 이해했어? 1차식으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식 갖고 한번 해볼까? 다시 105쪽으로 한번 나누세요. 요거는 아직 안 지울게. 나 필요해서.
자, 그 첫 번째 식인 요식부터 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절대값 x 안에 있는 요거 요 식이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나눠보자. 근데 얘는 뭐 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x 하나밖에 없으니까 x가 양수나 0일 때,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눠놓고 식 한번 써볼까? 요 경우에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그대로 나오겠지. 왜냐면 이게 x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근데 두 번째 건 어떨까? 나올 때가 음수로 나오잖아. 거꾸로 반대로 나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차이 알겠어? 위에 거는 양수, 밑에 거는 음수로서 거꾸로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인수분해가 안 되잖니, 얘가. 안 되니까 해를 구해 볼 건데 해를 근해 공식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결과만 쓸게. 자, 이때 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이때 x는 얼마냐면 1 맞나? 1 맞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나왔지. 여기 위에 거 이 범위에서 두 개 나왔어. 여기도 밑에도 두 개 나온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 해를 다 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옆에서 봤듯이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만 써줄 거야. 자, 요거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이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이건 무조건 음수지. 볼 필요도 없이. 음수인데 지금 범위는 양수 이쪽인 거잖아. 버려 이거. 자, 요거 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자, 루트 6이 2보다 조금 넘어가는 숫자죠.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는 1점 얼마 이렇게 양수가 되겠지. 아, 그럼 요거는 해로 잡아줘도 괜찮겠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밑에 거 볼까? 밑에 것도 해가 두 개일 텐데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6일 거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 될까? x 음수인데? 안 되죠. 이거 버려. 얘는 1에서 2보다 좀 더 큰 숫자를 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 x는 요거랑 요거 내가 네모친 거 있지?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범위에 맞는 것만 써달라는 소리야. 범위에 맞는 것만. 아셨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1창 x 쪽에 절대값이 있는 이런 유형 있지. 이 유형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푸는 방법을 내가 하나 더 보여줄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 그 다른 방법이 훨씬 쉬운데 너희들은 어떤지 한번 봐봐. 자, 요거 지울게. 요거 지우고 얘는 놔둘게. 자, 식을 그대로 쓸 건데 한 줄을 더 쓸 거거든? 한 줄을 못 쓸 거냐면 내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썼어. 이거 뭐가 바뀌었지? 선생님 찾기. 뭐 바뀌었을까요? x제곱이 절대값 x제곱으로 바뀌었지. 이거 왜 네 맘대로 바꾸세요? 썼잖아요. 이렇게. 요거 때문에 바꾼 거야. 자, 이렇게 바꿔놨어. 해놓고서는 혹시 내가 안 보이나? 나 이거 보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 절대값 x를 t로 바꾸세요. t로.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보여? 이거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해놓게 일단 해놓고 나서 해 한번 구해보자. 이거 해 구하면 인수분해 어차피 안 돼. 안 되니까 해 구해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t가 뭐였지? 절대값 x였잖아. t가 절대값 x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두 개란 소리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가고. 자, 근데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나 0이야. 왜냐면 원점부터의 거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대값 x가 이런 거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답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절대값 x가 요거겠구나. 하나 이렇게 구해놓는 거지. 자, 일로 한번 가볼게. 이쪽으로. 그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니까 하나는 양수인 거고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니 절대값이니까 하나 써볼까? 얘가 만약에 2면 x가
뿔마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랑 같은 말이야. 얘도 하나는 양수 거, 하나는 음수 거 나올 거야. 자, 양수 걸로 나오면 이게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음수 거는 부호 바꿔주면 돼.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구했던 이 답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 이런 형태만 쓸 수 있는 건데 또 어디서 쓸 수 있냐면 그 밑에 121번에 확인 체크. 121번에 첫 번째 문제 있지. 그런 거 쓸 수 있어. 그런 거. 근데 조금 쓰는 조건이 까다로워. 여기가 안에가 무조건 X여야 돼. 다른 거면 못 써. 무조건 X여야 되고 1차항 개수 자리여야 되고 이런 조금 약간 타이트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방에 쓸 수도 있으니까 범위 안 나는 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풀이는 어디에 있냐면 그 위에 거 풀이 말고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다른 풀이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도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 2번 x제곱 마이너스 3x로 시작하는 거. 조금 지울게.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이거 범위 한번 나눠봅시다. 얘가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나누자 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면 되겠죠. 나눠놓고서 식을 한번 써볼게. 위에 거는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x-1, -2 이렇게 쓰면 되고 밑에 거는 음수지. 음수니까 거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대로. 자,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맞나? 2x가 아니구나. 4x구나.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시면 자,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x가 1 또는 3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지금 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이거 둘 다 들어가지, 그치?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잖아. 이럴 땐 둘 다 그냥 답으로 채택해주면 돼요. 1도 괜찮고 3도 괜찮고 이럴 수도 있어. 한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몰려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약간 느낌상 이 두 번째 거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정리하면.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인데 그때 x는 1일 거 아니니? 근데 지금 x가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구하라 했으니까 1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럼 이쪽에서는 아예 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한쪽으로 다 몰려서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야. 꼭 하나가 나올 필요는 없어.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답은 이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x는 1 또는 3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가지런하게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 이런 거 했었고 두 번째 거는 지금 한쪽에 몰려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절대값이 하나인 것만 해봤고 지금부터 해볼 거는 절대값이 두 개인 거를 같이 해볼 텐데 문제 바로 밑에 있습니다. 122번이에요. 대부 쪽에 122번. 이거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 제가 뭐 요거 있지 요거. 요거를 절대값 x로 바꿔주시면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은 그냥 이거예요. 요거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냥 요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자, 우리가 아까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범위를 몇 개로 나눴지? 두 개로 나눴지. 두 개로 나눴는데 지금 이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눌 거냐면 세 개로 나눌 겁니다. 세 개. 자, 어떻게 세 개로 나눠지는지 볼게. 자, 각각을 찾아보면 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 맞지? 그러면 써볼까? 2 써놓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거보다 작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봐. 얘는 그냥 x밖에 없으니까 0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할 텐데 0이 한 요쯤에 있습니다. 0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러면 범위가 몇 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총 3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첫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때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둘 다 양수인, 양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0보다는 크고 x가 2보다는 작은 요범이거든. 자, 이때는 얘는 음수로 바뀌어. 2보다 작으니까 맞지? 얘는 음수로 바뀌는데 이게 아직 음수가 아니야. 이거 아직 양수야. 얘는 0을 기준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양, 음이라 쓰든 뭐 음양이라 쓰든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인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x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이때는 얘도 음수고 얘는 뭐 2만 넘어가면 무조건 음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맞겠죠. 그래서 얘는 음인 그런 케이스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눌 겁니다. 됐을까요? 요 수직선은 너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도운 거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안 그리셔도 돼. 요거 범위만 잘 써놓으면 돼. 혹시 이거 다 쌌니? 아직? 근데 어차피 다시 쓸 거니까 무슨 사람들이 이따가 쓰세요. 자, 아까 범위를 3가지로 나눠봤었죠. 이 3가지 범위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자, 첫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 했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식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x-2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요. 하나도 부호의 변화가 없이 깔끔하게 내려올 겁니다. 양양이라 써야겠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해를 구해보시면 x-1의 제곱이 0이고 x가 1인 이런 중근이 나오는 건데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이 범위에 맞는 해만 찾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런데 해는 1인 게 나와버렸지. 그럼 얘는 범위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범위 바깥쪽에 있는 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버려주는 거야.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옵니다. 숫자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다 해가 아니야. 범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써주시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얘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경우인데 자, 봐볼까? 이거 있지. 이거 첫 번째 절대값. 이 첫 번째 절대값은 2보다 작아졌으니까 음수로 바뀌었어. 그런데 얘는 여전히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아직은 양수야. 그래서 양인 이런 케이스고 한번 볼까? 얘는 음수로 나오니까 거꾸로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 플러스 1은 x의 제곱까지 쓰고 요거 아직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가 서로 없어질 거고 둘 다 마이너스 x 제곱이 마이너스 x니까 남는 게 요것만 남습니다. x 제곱은 3 요것만 남고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얘도 한번 따져보자. 일단 루트 3은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지. 얘는 0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근데 마이너스 루트 3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x는 루트 3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x는 루트 3 요거 하나만 있어요. 쓰시고 한 문제 푸는 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범위를 3개를 나눠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뒤에 나중에 부등식 할 때도 또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x가 0보다 작은 마지막 범위야. 그러면 얘는 뭐 x-2든 아니면 x든 둘 다 음수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음이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둘 다 반대로 나오니까 식 써볼게요. x 플러스 2 플러스 1은 x의 제곱, 원래 마이너스 있는데 이거 반대로 나오면서 같이 상쇄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x 이렇게 쓰시고, 그럼 식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거 나왔거든. 그러면 얘가 xx 인수분해 되죠? 3, 1, 6이 마이너스. 그럼 x값 될 수 있는 거는 1이나 마이너스 3이나 둘 중에 하나가 소리야. 근데 3은 1은 안 되겠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x는 마이너스 3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써줄 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3개인데 어느 한 범위에서 두 개가 몰려서 나올 수도 있어. 둘 빵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하나씩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어쨌든 얘랑 똑같다는 걸 이용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돼. 요거 절대값 x-1 요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뒤에 거 필수예제 5번 있지. 하나만 더 넘겨볼게. 그거 하나 하고 쉬었다가 이 절대값 두 개인 거 있지. 이거 내가 문제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거 하나 연습 한번 해보자. 자, 필수예제 5번 그거 먼저 볼게요. 꽃밭이네요. 꽃밭인데 12m짜리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고, 이 약간 모양, 이 모양으로 이제 길을 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되었고 길의 폭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거 이제 합쳐서 구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가로부터 봅시다. 가로는 손댈 필요도 없겠다. 가로는 그냥 12에서 그 길의 폭만큼, 지금 왼쪽에 있는 길의 폭만큼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가로는 12 빼기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세로는 어떨까? 세로는 이제 두 개를 밑에 있는 걸 다 위로 올리면 x만큼이 빠질 거 아니니? 그럼 세로도 12 빼기 x네. 그리고 남은 거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얘네들 곱하면 되겠지. 곱해버리면 12-x의 제곱 이거고, 요게 지금 100이라는 소리입니다. 계산할 것도 없겠다, 그렇지? x 얼마니? 2 바로 구할 수 있지.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답은 x는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잖아? 그러면 해가 뭐가 나오냐면, 계산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해가 이런 게 나온다. 2 또는 20이 이렇게 나오고, 20은 왜 나오냐면 여기다가 20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 제곱해도 100이긴 하지, 그치? 근데 22가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그 길의 폭이, 길이 된다. 그 꽃밭의 폭이 최대 12m인데 22m로 길을 낸다는 소리는 거의 재건축한다는 소리죠. 그냥 다 포크레인으로 와다다다 밀어버린다는 소리인데 길을 그렇게 만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답은 2만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가우스 X 요거는 뭐 안 하기는 할 텐데 한 번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워낙 많이 나와서 얘는 이제 정의 자체가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거거든. 얘는 크지 않은 애다 일단 하나 몇 줄 써볼까?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이거 보고서 크지 않네, 작네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얘는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5야. 그러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불러달라는 소리야. 2죠. 2. 얘는 어떨까요?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5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 이런 거 불러주면 되고, 또 이거는 어떨까? 얘는 이미 정수네. 이미 정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호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범위를 나눠서 방정식을 풀고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무시하시고 밑에 125번도 안 푸셔도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아까랑 범위가 조금 다른 게 얘는 0 기준으로 나눌 거고 요거는 1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럼 범위가 첫 번째는 둘 다 양수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 하나.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나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이제 세 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얘는 둘 다 양수죠. 양이니까 쭉 그대로 쓰시면 돼. 부호 바뀌지 않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자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치? 요거는 저게 안 된다. 그 인수분해가 안 되겠다. 얘는. 그럼 요거는 근해공식 쓰자.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안에가 8이니까 2루트이고 2 있으니까 이쪽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1보다 루트 2를 더 이제 빼주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요거 하나 나오네요. x는 1 플러스 루트 2 요거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거하고 맞춰보시고 자, 두 번째 거는 양음인 겁니다. 양음. 얘는 아직 양수 양보다 크니까. 근데 요거는 양수가 아니지. 이제 얘보다 작으니까. 자, 쓸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바뀌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자, 그러면 요거 날리고 이쪽 넘어가면 x의 제곱이 2 넘어가니까 3인 거네. 3. 자, 그럼 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자, 루트 3은 1.7 얼마니까 1 넘어가는 거지.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은 아예 양수 자체가 아니지. 그럼 걔도 안 되겠다. 여기서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 요거 x가 0보다 작은 거. 얘는 음인 경우.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로 가고 마이너스 2 이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해 구해보면 x 3일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붙이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1은 안 되죠. 0보다 작으니까 요거 나오겠네요. 그럼 해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놈이랑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x는 아니라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요게 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요게 답입니다. 고등학교 책은 108쪽을 펴놓으시고 중학교 책을 한번 볼 텐데 중학교 책을 124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4쪽. 없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칠판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와. 얘는 어차피 근해 공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어. 제곱근해 이용해서. 근데 중학교 때는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객관식으로 풀 때는 빈칸을 뚫어가지고 다에 뭐 알맞는 말 채워놓는 거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주관식이 있는 학교라면 이거를 푸는데 반드시 이 방법을 써서 풀으세요 이렇게 주관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124쪽부터 그쪽 그 부분에서 내가 그때 처음 배울 때 근해 공식 쓰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그치? 요 파트를 풀 때는 중3거 할 때는 근해 공식 쓰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셉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x의 제곱이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낼 수 있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만약에 5라면 얘는 아까랑 똑같이 제곱을 없애고 이쪽에다가 뿔말을 붙이고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해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넘겨주시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컨셉이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 124쪽의 중간에 이런 표시로 되어 있고 2차 방정식 x 플러스 p제곱은 q에서 블라블라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 혹시 강조 표시 안 되어 있는 사람 강조 표시 하시고 써가면서 볼 테니까 없는 사람 좀 필기하시고
이런 형태야. x 플러스 p의 제곱은 q 이런 형태. 자, 근데 이거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내가 식 하나 써놓고 갈게. 이런 형태인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 q가 양수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면 아까처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니까 해가 몇 개냐면 두 개예요. 2 플러스 루트 하나, 2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근데 얘가 q가 0이잖아. 그럼 이런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뭐 나와? 2 하나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럼 이때는 근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나오고 이런 근 우리 뭐라 했었지 아까? 중근이라 했었죠. 중근. 그래서 중근은 이걸 써줘야 된다. 마지막.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러면 이런 거 있을까? 중학교 기준에서는 없죠. 이런 거.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Q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Q가 만약에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 이게 Q가 1번. Q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Q가 0이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 보이죠? 중근. 하나. 세 번째. Q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뭐 허근, 서로다른 두 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을 가질 조건이 가장 중요해. 근을 가질 조건. 자, 중학교 기준에서는 근을 가질 조건은 뭐냐면 이 Q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근을 가진다는 거는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 둘 다 가능한 소리야. 그렇죠? 요거 하나 잘 알고 있으시고 그 다음 밑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 요거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밑에 뭐 박스로 방법이 나와 있는데 내가 요거를 조금 다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필기해 놓을 사람은 필기해 놓으시고 책에 있는 대로 하실 거면 그대로 하시고 방법만 한번 다시 짚어줄게. 자,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걸 풀으란 소리야. 거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예시 쓸게. 이거 풀으란 소리인데 자, 이거 풀 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안 풀어. 그냥 그대로씩 풀면 돼. 2, 7, 4 넣고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 자,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거야. x제곱의 개수를. 자, 원래는 2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랑 지금 등식이지. 좌변 우변이 있으니까 나눠버려.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눠버리면 쉽잖아. 나눠버리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쓸게. 두 번째는 조금 달라. 자, 얘는 뭐냐면 1차항의 개수가 지금 요거지.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잖아. 이 마이너스 2분의 7을 반을 나눠. 이 반 나누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7이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제곱을 하겠다는 소리야. 자, 이거 제곱 한번 해볼까? 16분의 49 이렇게 되는 거죠. 16분의 49. 이 16분의 49를 더하고 뺄 거야. 왜 더하고 빼냐면 내가 마음대로 더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빼면 0으로 맞춰주니까 더하고 뺄 거야. 식을 어떻게 쓰는지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16분의 49를 한 번 더하고 16분의 49를 한 번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박스를 한번 쳐볼게. 이렇게. 그리고 3번이야. 3번은 파란색 부분 있지. 내가 박스 찍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줄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 완전 제곱식 쓸 때. 그치? 근데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조금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뭐 쓰시면 되냐면 아까 1차항의 개수를 절반해서 제곱한 게 이거지. 1차항 개수를 절반해서 제곱하지 마시고 요거 일부러 써놨어. 요 숫자 있지? 마이너스 4분의 7. 요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쓰고 요거 계산 한번 해볼까? 둘이 계산하면 16분의 얘가 32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7 이렇게 되고 는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뭐 얘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나? 이거는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해놓잖아. 여기까지 해놓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형태 있지. x 플러스 p의 제곱은 t로 딱 요 형태야. 요 형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방법은 이 다음이랑 똑같은데 이게 너희들이 살짝 어렵고 헷갈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묶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 이유 단 하나야. 그래서 그거 빼고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제곱을 없애줘야지 이제. 제곱을 없애주려면 x-4분의 7로 바꾸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울 건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울 건데 16은 루트 씌우면 4니까 그냥 4라고 쓸게요. 4라 쓰고 위에는 루트 17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은 얘를 넘겨줄 겁니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여기 밑에 쓸게요. x는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7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한 번에 예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고 실제로 근해 공식을 구해보시면 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였고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는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습 한번 더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중학교 거 136쪽을 보시면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근해 공식. 이 근해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죠. 이 근해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십시오.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이 근해 공식 할 때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 있잖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 요 식이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요 식이 뭐냐면 고등학교 거 108쪽에 보면 판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거는 142쪽이에요. 두 개 같이 놓고 보세요. 중학교 거 142쪽, 고등학교 거 108쪽 두 개 같이 놓고 보세요. 중학교에서는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데 자 고등학교 책으로 한번 봅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 근호 안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판별식이라고 하고 기호로 D라고 나타낼 겁니다. 디스크리미넌트 약자 D를 쓸 겁니다. D. 자 근데 이게 왜 판별식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우리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근해 공식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지. 얘가 뭐라 해볼까? 3이란 말할까? 3이면 이런 게 나오거든. 이렇게 되지. 그러면 루트 3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거잖아. 그럼 근이 몇 개 나올까?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앞에 거는 뭐 유리수 뭔가 나올 거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얘가 3이 아니라 이거는 0이라 한번 해볼게요. 0. 0이면 루트 0이죠. 루트 0은 그냥 0이지. 그러면 얘는 더하고 빼는 의미가 없어. 요거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중근이 나오는 거였고 마지막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허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거에서는 서로 다른 두 학원이라고 얘기하죠.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142쪽에 있는 거랑 108쪽에 있는 거랑 고등학교 거, 중학교 거 같이 놓고 한번 해보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자 중학교 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가 없을 때 버전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거 보세요. 자 108쪽 중간에 박스입니다. D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거기 밑줄 쳐놓을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앞으로 서다식이라 할게요. 서다식. 자, 그 다음에 D가 0일 때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서같이, 서같이.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중학교 거에서는 근이 두 개다 한 개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근의 개수를 분리를 하지만 고등학교 거에서는 근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지. 어쨌든 두 실근, 뭐 같은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근은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옆에 보면
D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동그라미 실근을 갖는다. 실근 동그라미 주세요. 실근.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고등학교 거 109쪽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겁니다. 완전제곱식을 갖고 있으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을 볼까? 네, 넘어가셔서 몇 쪽을 보시냐면 111쪽 한번 보세요. 111쪽. 자, 111쪽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 쓰면 된다는 소리야. 한번 같이 써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바로 갈게요. a는 1이고 b가 지금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3 플러스 m이지. 그 다음에 c는 m의 제곱입니다. 이제 맨 위에 거 필수예지 6번 하고 있어요. 111쪽에.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b제곱이면 요거 통째로 제곱하는 거죠. 통째 제곱이니까 4 괄호 열고 3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4ac 요식이 0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날리고 남는 거 전개해보면 6n 플러스 9라는 식이 남습니다. 이쪽에 6n 플러스 9. 자, 근데 만약에 이게 0 주고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가지려면 0이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이렇게만 해주고 그럼 요건 뭘까?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겠다.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구해놓으면 이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방향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좀 봅시다. 그 밑에 있는 131번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131번. 저는 판별식을 너무 잘해요. 이런 거를 왜 시키나요? 답은 뻔히 이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답은 이게 답이에요. 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왜? 하고 봤더니 맨 앞에 2차 방정식이 있지. 그거 하나 밑줄. 그리고 밑줄 칠 거면 여기까지 같이 밑줄. k-1대 x까지 밑줄. 오늘 초반에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x제곱의 개수가 2차 방정식이라고 딱 나와 있을 때는 이게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안 돼요. 자, 근데 얘가 0이 될 때는 k가 1이란 소리 아니니? 그치? 이 1이면 안 된다 소리야. 근데 아마 판별식 해보면 k가 2분의 1보다 크다 나올걸? 판별식 해보면. 근데 이 범위 안에 k 1인 게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소리야. 그래서 범위를 잡아줄 때 요거인데 이런 거다 해주거나 아니면 범위를 두 개를 나눠서 1을 중간에 비워주고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써주거나 이쪽이든 아무튼 1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돼. 늘 긴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넘겨서 8번 먼저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k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거 그냥 뭐 쓰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그 중근 갖는 보조건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내가 계산을 안 해볼 예정이고 그 위에 있는 7번 있지? 이 7번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거기서부터 밑줄 칠까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여기 밑줄 칩시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초면은 아니죠, 얘네들이.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모음값에 관계없이 이런 거는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 잊어버리신 분들 하나 써놓으시고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우선 판별식을 해보고 판별식이 0이 나오는 걸 하되 이 항등식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A, B, C 자리부터 한번 볼게요. A는 1이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B는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A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뒤에가 다 C야. K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지금 다 C입니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한번 써볼게. 판별식은 B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할 거야. 4 괄호 열고 K 마이너스 A 전체 제곱 빼기 4A 그리고 C를 그대로 써야겠다. 조금 길긴 한데 쓰겠습니다.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가 날라가요 또. 전개 한번 해볼까? K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받아서 다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K의 제곱 K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최종 남는 식은 이것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만 남는 거야. 됐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A, B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못 풀잖아. 식이 하나인데 지금 문자가 3개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조건을 준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항등식일 때 어떻게 하냐면 좌변우변을 비교하지. 근데 비교하는데 지금 문자가 K니까 요거는 K 1차인 거, 이쪽은 K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쪽에 우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이쪽도 K 앞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도 전부 다 0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K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2A니까 이 마이너스 2A가 0이려면 당연히 A는 0이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항인 B 마이너스 1, 이 B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B의 값은 1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래서 답을 A는 0, B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그 114쪽 한번 가볼래? 114쪽. 자, 114쪽에 그 105번 교육청 기출이라 되어 있는 거였지?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14쪽에 105번. 자,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1번이고요. m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은 4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직 계산이 안 되신 분들은 숙제로 나갈 예정이니까 숙제 할 때 한번 더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마지막 파트, 근각의수 방정. 이거는 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115쪽이야. 고등학교 예제 115쪽. 이 얘기를 처음 하진 않았을 거고 전에 한번 내가 했었던 것 같아. 근각의수. 근데 이거 이제 공식으로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 자, 이 근각의수의 관계는 두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형태만을 보고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고 형태는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써보면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를 x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x 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습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어디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거 나오고 두근의 곱은 뒤에 상수항 자리야. 그냥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차는 거기도 있습니다. 두근의 차는 이겁니다. 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원래는 우리 두근의 합구하려면 둘 다 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 알아가지고 둘이 덧셈을 할 건데
우리 근해 공식을 써보면 이런 거 나오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나오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이 한번 더해봐. 더해버리면 이 가운데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둘이 사라지면서 둘이 더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이런 게 나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2b. 자 그러면 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외울 때는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준 거,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 이런 것들을 두분의 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분의 곱. 자 두분의 곱 얘네 한번 둘이 곱해볼까? 복잡해 보여도 빼는 게 아니라 복잡해 보여도 얘네 둘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합차야. 합차다 보니까 밑에 거 제곱하면 4a 제곱이고 위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는 지금 마이너스 b거든. 요거 제곱하면 b제곱이지. b제곱이고 그리고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거는 루트 있는 통째로 그냥 제곱하면 되니까 요거죠. 이렇게 하면 b제곱이 또 날라가고 뭐가 남냐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받았으니까 4ac 이런 게 남습니다. 그러면 4 날리고 a는 하나만 날리니까 a분의 c만 남지. 그럼 또 여기네 상수항 자리. 그렇게 구하면 되고 두분의 차 한번 볼까? 자, 이 두분의 차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얘를 뭐 외워도 되지만 이거 잘 보면 그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 두분의 차는 근해 공식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이 오른쪽 부분이야. 똑같이 이 오른쪽 부분. 대신에 뿔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 하나 붙여준 거야. 요거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책이 없으니까 요건 필기해 놓으세요. 이 두분의 차는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두분의 차는 두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이 알파 베타의 제곱으로 가셔야 돼. 자, 이 알파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곱셈공식 했던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썼지? 그러면 얘는 두분의 합이잖아, 얘가. 그지? 두분의 합 가지고 제곱하는 거고 두분의 곱 가지고 이제 4곱해가지고 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두분의 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든 아니면 이 공식을 외우시든 둘 중에 하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밑에 있는 예시 갖고 한번 해봅시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인데 두분의 합곱 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합부터 봅니다. 합은 자, 요거 2로 나눌게 일단. 2로 나누면 1차항의 개수가 2분의 3이니까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분의 곱은 상수항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5 읽어주시면 되고 자, 두분의 차는 공식으로 가도 괜찮고 아니면 저걸로 가도 괜찮아요. 내가 방금 써준 거 해보면 2분의 7 나옵니다. 되셨죠? 이렇게 금방 빨리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갖고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 일단은 우선 뭐 해볼 거냐면 넘겨서 118쪽을 한번 볼까요? 118쪽.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것만 갖고서 계산을 해보는 거 있지?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 그거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식 만드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때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 118쪽의 위에 거 필수 예제 9번 한번 볼까요? 자, 99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분의 각각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뭘 구하고 갈 거냐면 두 분의 합부터 구할 건데 자, 앞에가 지금 2니까 이거 나눠줘야겠지? 이거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두 분의 합,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니? 요거 하나 써놓고 자, 1번부터 보자. 1번은 요거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요거 구하라는 거네. 요거 내가 아까 써줬던 그 식이다, 그치?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됩니다. 얘는 곱셈 공식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잖아. 2를 제곱하면 4고요. 여기서 얼마 빼주냐면 4 곱하기 요거 알파 베타 곱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2니까 첫 번째 거는 6이라고 하면 되겠네. 요런 계산할 수 있어도 되고 두 번째 요거가 아이고 3차 오랜만에 나온다. 요거 어떻게 하냐? 혹시 이거 기억나? 너무 오래된 녀석이라 기억이 안 나나? 안 나면 오늘 어린이날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곱셈 공식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2지. 요거 세제곱하니까 8이고 빼기 3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다가는 다시 2 곱해주시고 그러면 11이 나오겠네요. 11.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전개하면 돼.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3번 전개해보시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 알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아니까. 그 다음 요거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고 나서 마이너스만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고 뒤에 플러스 1 해주고 어렵지 않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거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요거랑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요거지. 근데 둘이 지금 분모가 안 맞잖아. 분모 맞춰줘야겠다. 분모 맞춰주려면 얘는 숫자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곱해줘야겠네요. 이렇게 곱해주고 이쪽에는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주고 이쪽은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개 한번 해볼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밑에 분모 위에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다. 그치? 알파 베타 얼마? 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다 집어넣으면 돼. 요거 집어넣으면 3에서 2분의 1 빼낸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해주시고 자 위에는 알파 베타가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 알파 베타 더한 건 2니까 더하면 1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 했지? 이렇게 계산해야지. 1 나누기 2분의 해주시면 얘는 역수니까 5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분의 2입니다. 됐죠? 단순 계산입니다. 자 그 밑에 140번 문제 있지? 요거 한번 지금 해봅시다. 140번. 자 요거는 내가 전개를 해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전개를 왜 해보면 안 되냐면 전개하면 3개이기 때문에 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와. 9개. 물론 나는 계산을 너무 잘해서 아니면 나는 계산이 너무 하고 싶어서 쫙 전개해가지고 돈 닦는 마음으로 하나씩 해서 구해도 괜찮긴 해. 근데 너네 그런 거 싫어하잖아. 간단한 거 편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알려줄게. 물론 하나씩 해봐도 나오긴 해요. 자 거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지. 그러면 뭐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그래도 하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4고 1차항 계수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그리고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 자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은 요 식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맞지? 만약에 근이 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말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뭐 해보자는 소리냐면 대입을 해보자는 소리입니다. 자 알파를 갖다 쭉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사실 뭐 변하는 건 별로 없거든?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이 알파 제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바꿔놓으면 좋은 게 식의 첫 번째 괄호에 이런 게 있잖아.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이 알파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더 이상 2차의 얘기가 아니라 1차의 이야기가 된다고. 그지?
그럼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베타 자리에도 똑같이 대입하면 되겠지. 똑같이 대입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나와요.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 이거 딱 나옵니다. 왜냐면 문자만 바뀌었잖아. 지금 알파를 모든 걸 다 베타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전개를 하시면 뭐가 되냐면 저기 가운데 곱셈입니다. 전개하시면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항이 4개밖에 안 나와요. 훨씬 구하기 쉽죠. 알파 베타 있잖아요. 여기 얼마로 나와 있지? 마이너스 2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8이고 요거는 알파랑 베타에다가 더한 다음에 마3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뒤에는 빼기 1 이러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 훨씬 편하지? 그대로 하나씩 다 전개하는 것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개해도 돼. 전개해서 9개 쭉 늘려놓은 다음에 동의어끼리 정리해서 풀 수 있는 거 풀고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 가장 기본이고 다음 시간에 근각의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